10년의 결혼이 단 하루 만에 무너졌습니다. 그날 아침도 여느 날처럼 평범했습니다. 식탁 위에는 아내가 차려둔 반찬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저는 습관처럼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아내는 제 맞은편에 앉아 조용히 식사를 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평소보다 차분했지만 저는 별다른 의미를 두지 않았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날이 모든 것의 끝이 될 줄 몰랐습니다. 결혼 초반에 저는 그야말로 행복한 남편이었습니다. 퇴근하면 아내가 문 앞까지 나와 맞이했고 주말마다 함께 마트에 가서 장을 봤습니다. 작은 집이었지만 늘 웃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요리를 좋아했고 저는 그런 그녀가 사랑스러웠습니다. 그렇게 서로에게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채워갔습니다. 그땐 정말 영원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모든 게 변했습니다. 결혼 5년 차쯤 회사 일로 야근이 늘어나면서 대화가 자연스럽게 줄어들었습니다. 아내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고 저는 피곤하다는 이유로 무심했습니다. 하루의 피로를 핑계로 아내의 표정조차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단순히 결혼이 안정기에 접어든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건 착각이었습니다. 결혼 7년 차부터 아내는 자주 외출했습니다. 친구를 만난다거나 미술학원을 다닌다며 저녁마다 집을 비웠습니다. 저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서로 각자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아내의 휴대폰이 울릴 때마다 이상한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화면을 보려 하면 서둘러 가방에 넣는 모습이 자꾸 신경 쓰였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묻지 않았습니다. 괜히 싸움이 될까 두려웠습니다. 그때부터 아내는 점점 더 말이 없어졌습니다. 식탁에서도 눈을 마주치지 않았고 잠자리에 들 때면 등을 돌린 채 잠들었습니다. 어떤 날은 늦게 들어왔고 이유를 묻지 않아도 그건 자연스러운 일이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무심했던 만큼 그녀도 마음의 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결혼 10년 차가 되었고 그날은 토요일이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늦잠을 잤고 아내는 이미 옷을 차려입고 있었습니다. 방 안은 평소보다 깔끔했습니다. 옷장 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안쪽에 옷이 절반쯤 비어 있었습니다. 현관 옆에는 여행용 가방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저는 살짝 이상함을 느꼈지만 출장이라도 가나보다 하고 대충 넘겼습니다. 식탁 위에는 아침 식사가 차려져 있었고 그 옆에는 접혀있는 종이 한 장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종이를 읽고 한동안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모든 걸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미안해요. 더는 못하겠어요.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집 안은 조용했고 벽시계의 초침 소리만 들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현관엔 아내의 신발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정말 저에게 말 한마디 없이 떠나버린 겁니다. 그때 이후로 저는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녀의 연락처는 바뀌어 있었고 친구들도 아내의 행방을 알지 못했습니다. 며칠 후 아내의 친구에게서 들은 이야기는 충격이었습니다. 아내는 오랫동안 우울증을 앓고 있었고 저와의 삶 속에서 점점 자신을 잃어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저는 그 사실조차 몰랐습니다. 그녀가 어떤 감정으로 살았는지, 얼마나 외로웠는지를 한 번도 묻지 않았습니다. 더 큰 충격은 그녀가 다니던 미술학원 강사와 가까워졌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아내의 외로움을 대신 채워준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저는 배신감보다 허무함이 컸습니다. 결혼 생활 내내 함께 있었던 건 몸뿐이었지. 마음은 이미 오래전부터 떠나 있었던 것입니다. 이혼 서류는 아내가 먼저 보냈습니다. 그리고 봉투 안에는 간단한 문장 한 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제 각자 행복하게 살아요. 저는 펜을 들고 오랫동안 그 종이를 바라봤습니다. 결혼 10년 동안 쌓은 모든 기억이 그 문장 한 줄로 무너졌습니다. 이후의 시간은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하루 종일 집에 혼자 앉아 아무도 없는 방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내가 사용하던 컵과 향수, 작은 물건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지만 그 어느 것도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문득 그녀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듯했고 부엌 불빛만 봐도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냉정해졌습니다. 그녀가 떠난 건 단순한 이기심이 아니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자신을 잃었기 때문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결혼이란 결국 서로의 온기를 유지하는 싸움이었습니다. 그 싸움을 저는 일찍 포기한 겁니다. 무관심이 쌓이고 대화가 끊기면 사랑도 끝난다는 사실을 뒤늦게 배웠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떠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원망보다 반성이 큽니다. 저는 여전히 같은 집에 살고 있습니다.
그녀가 떠난 그날처럼 방은 텅 비어 있고 서랍에는 아직 결혼 사진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사진을 보며 울지 않습니다. 그녀가 떠난 이유를 이해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결혼은 함께 산다고 완성되는 게 아니라 서로를 바라보는 마음으로 유지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녀는 떠났지만 그 빈자리 덕분에 저는 비로소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아내가 떠난 지 3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시간이 그 모든 걸 지워줄 줄 알았지만 상처는 생각보다 오래 남았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그 공허함은 쉽게 익숙해지지 않더군요. 결혼 반지를 서랍에 넣은 채로 살았고 한동안은 사람들과의 만남도 피했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저는 스스로를 많이 탓했습니다. 아내가 떠난 이유를 이해하며 제 잘못을 반복해서 떠올렸습니다. 회사에 있어도 집중이 되지 않았고 퇴근 후에는 늘 같은 자리에서 아내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그 사진 속 웃음이 더 이상 나를 향한 것이 아니란 걸 알면서도 버리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오래된 친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퇴근 후 잠시 얼굴이나 보자고 했고 저는 오랜만에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바람이 차가웠고 도심의 불빛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오랜만에 밖으로 나와 걷는 기분은 묘하게 어색했습니다. 그렇게 약속한 식당에 도착하고 문을 열었을 때 제 시선이 한 곳에 멈췄습니다. 창가 자리에서 익숙한 뒷모습이 보이더군요. 흰색 셔츠에 단정한 머리였지만 저에게는 낯설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착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옆으로 지나가며 살짝 고개를 돌렸는데 그녀가 확실했습니다. 3년 만에 마주한 그녀는 예전보다 훨씬 차분해 보였습니다. 표정에는 여유가 넘쳤고 눈빛은 평온했습니다. 한때 매일 보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전혀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손에는 낯선 반지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동안 자리에 앉지도 못하고 그 자리를 지켜봤습니다. 그녀 맞은편에는 중년의 남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서로의 얼굴을 보며 자연스럽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마음 한구석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결국 자신이 원하던 평온한 삶을 찾은 겁니다. 그 평온이 내 곁에서 가능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하지만 그건 이미 늦은 후회였습니다. 그녀는 내가 아닌 누군가의 옆에서 잃었던 미소를 되찾은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걸음을 옮길 때마다 심장이 쿵쿵거렸습니다. 거리의 불빛이 흔들렸고 오래 묵은 후회가 가슴 깊은 곳에서 울렸습니다. 그렇게 집에 돌아오자 집에는 어둠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불을 켜지 않은 채 소파에 앉아 한참 동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창문에 비친 제 얼굴은 낯설고 피곤해 보였습니다. 시간은 흘렀지만 그날의 상처는 여전히 제 안에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를 다시 본 이후 저는 오히려 더 냉정해지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제는 인정해야 했습니다. 그녀는 떠난 게 아니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자유를 찾은 것이었습니다. 나는 잡지 않았고 결국 그것이 우리의 마지막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가끔 생각합니다. 사람이 한때 사랑했던 사람을 완전히 잊을 수 있을까? 아마 잊지는 못할 겁니다. 다만 그 감정의 형태가 바뀔 뿐입니다. 그리움이 미련으로 남지 않고 조용한 회상으로 바뀌는 것. 그게 어쩌면 진짜 이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녀는 제 인생의 아픈 상처였지만 또 한편으로는 제가 인간으로 성숙해지는 계기였습니다. 지금의 저는 여전히 혼자이지만 이제는 외롭지 않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